네, 이렇게 중국에서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낙폭을 약간은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아주 크지는 않은 양상입니다. 0.7%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유망 종목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망 종목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종목 공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김예솔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전화로만 또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모시게 됐는데 네. 오늘 어떤 종목을 처음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정한 포천 이동갈비의 참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긴다. 포천 이동 소갈비. 이곳 갈비 맛을 그대로 살려낸 맛의 포인트는 질 좋은 고기의 기름기를 잘 제거하고 손으로 일일이 잘 포를 떠 가진 양념을 더한 후 48시간 동안 냉장고에 잘 재워놓는 것. 그래야만 양념이 잘 스며들어 부드러운 고기 맛을 낼 수가 있다고 한다. 그 포천 이동갈비의 부드러운 수제갈비 육질과 물리지 않고 계속 당기는 깊은 양념 맛 그대로. 이젠 간편하게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과 양념, 수제 방식 모두 리얼. 포천 이동 소갈비. 네, 요즘은 워낙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종목 찾기가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됐는데 어떤 쪽에 특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일단 1월 시장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답답한 시장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증시의 대처 방안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통신업체들 결국 작년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살아남은 업체들의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신 관련 장비업체 중에서 올해의 고성장이 좀 예상되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통신 장비 업체 중에 올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기업명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요, 바로 솔리드입니다. 네. 솔리드는 유무선 통신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통신 기지국에서 나오는 통신 신호를 각 지역에 중계하는 이러한 광중계기와 함께 특정 건물이나 시설물에 분산된 안테나를 설치해서 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광 기반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 광중계기 관련해서 20%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스와 그리고 소형 무선 기지국인 RRH, 뮤크스와 같은 장비 해외 무선 쪽에서 40% 정도의 매출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솔리드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광중계기 쪽에서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세가 예상될까요? 네, 일단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통신업종의 가장 핫한 이슈였던 1.8GHz에 대한 주파수 재분배가 굉장히 주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통신 장비 업체들에게는 수주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한 차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작년에 이 1.8GHz에 대한 주파수 재분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존 주 고객사인 SK텔레콤과 KT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상반기 그리고 KT는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뿐만 아니라 작년에 LTE 공급을 위해서 소형 무선 기지국을 많이 깔아놨습니다. 하지만 트래픽이 과부하됨에 따라서 통신 서비스 제공이 좀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광회선을 분산시키는 뮤크스 장비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 장비도 국내에서 수주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쭉 솔리드에 대해서 또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리포트가 마침 또 1월 중순에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부분도 물론이고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상당히 유망하게 보던데 이 부분도 또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모멘텀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좀 가장 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네. 말씀 주셨던 해외 모멘텀인데요. 이미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그 뉴욕 지하철과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듀크 대학 굉장히 뭐 굴지의 그 수주권을 따내는 그런 좋은 레퍼런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따낸 장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LTE를 뭐 특정 건물이라든지 뭐 그런 시설물에 깔게 되면은 안테나를 분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설치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그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기능을 공급하는 이 다스 시스템을 그 미국 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리드의 다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단가가 10% 정도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납기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미 지금 2010년도에 벤더로 등록된 업체들이 한 10군데 정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뭐 에릭슨이라든지 여러 글로벌 메이저 통신 업체들과 함께 벤더 등록이 50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 뭐 다른 여타 지역 쪽으로도 뭐 해외 수주 모멘텀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뭐 버라이즌 통신사와 스프린트 뭐 이런 굴지의 미국 통신사들과 함께 올해 인도와 다스에 대한 수주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해외 시장의 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애널리스트의 또 말을 빌려보자면 IT주들 올해 상당히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이러한 부진한 IT 중에서도 또 실적의 고성장이 드물게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개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줄까요? 네, 일단 계절적으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수주가 집중되는 그러한 성수기적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일단 그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한 차례 조정이 있었는데요. 조정의 배경,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지연으로 조금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최근 회복세와 함께 4분기 실적이 조금 그 전고점에 대한 돌파, 모멘텀으로 좀 받아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매출액이 6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1억 원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단에서는 18%대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게 해외 수주에 집중이 되고 있고 국내보다 단가를 더 높게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매출액이 그 전년 대비 19% 증가한 1,86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예상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45% 정도 증가한 217억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단을 보시게 되면은 1,352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현재 PER 6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스가 뭐 연평균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미국의 이런 다스 시스템에 대한 그 수주 중심점에 있는 이 솔리드 업체에 대한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주가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줄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해 뭐 가을 정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에 조금 트래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4분기 실적이 예상하는 것처럼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구체화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작년에 수주권이 이어지고 있고 또 벤더 등록이 지금 워낙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1선을 기반으로 해서 5일선과 11선의 단기 이평선들이 그 윗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단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 훼손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장비 수주에 대한 사이클에 입각해서 실적과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최근 외국인 수급이 오늘장에서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와 앞서서
거래량 증가가 조금 더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플레이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신고가 또 달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솔리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김예솔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